요거까지는 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자, 요 자음에서 일어나는 탈락을 우리는 자음군이라는 글자부터 처리하면 요 자음군은 무슨 느낌이라고? 군자는 군중, 무리, 그치? 집합, 군집, 알겠지? 그럼 자음들이 무리지어 있다는 건 몇 개 있다는 거 최소? 여러 개. 근데 우리 여러 개 있을 수는 없고 두 개. 그럼 우리 국어에서 자음이 두 개 올 수 있는 글자는 겹받침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그럼 겹받침을 어떻게 만들어 주겠다고? 단순하게 하나로만. 그럼 한 개만 발음하겠다고. 그럼 요거 자음군 단순화라는 개념은 딱 기억나야 돼. 이름은. 자, 그 다음에 히읗하고 리을 탈락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번 보면 자음 체계표에서 우리는 탈락시켜버릴 애들을 찾을 거거든. 그래서 외톨이들 다 탈락시켜버릴 거예요. 외톨이. 우리는 배려 없어. 배려 없어. 갈 사람 가. 나 배려 안 해줘. 탈락시켜버리기 전에. 히읗 혼자 있잖아. 라인에서. 목청소리인데 혼자 있잖아. 또 누구 있어? 리을. 왜? 유음이라서 혼자 있잖아. 그래서 히읗 탈락, 리을 탈락까지 기억하는 방법. 알겠죠? 자, 의 탈락, 아웃 탈락은 이제 죽여버리자 그냥. 죽여버리러 가자. 우리 007 빵 하면 옆에 있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되니? 007 빵. 네가 의학하면 안 되지. 의학 해야 되지. 의학 하고 죽는 거예요. 근데 입을 더 벌리기 전에 조금만 벌리고 죽으면 어떻게 돼? 의학 하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의 탈락, 아웃 탈락. 좀 어거지 같지만 이렇게 기억을 해줘야 된다고. 알겠지? 자, 이렇게 자음 탈락 5개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자음군 단순화는 뭐냐면 두 개의 자음군 겹받침이에요. 그냥 겹받침 어떻게 하겠다고? 하나 탈락시켜 버리겠다고. 하나만 발음하겠다고. 이건 이해되잖아. 그럼 그럴 때 밑에 뭐 여러 가지 표준 발음법 다 나오고 이럴 건데요. 제가 그냥 대표적인 원리 하나만 설명할게요. 원리. 겹받침이니까 자음이 2개 올 거야. 그럼 걔네들이 싸워서 발음이 나는 애가 이기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 순서대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히읗 하면 누가 이기냐면 그냥 앞에 있는 놈이 이긴다라고 대원칙을 잡아주세요. 얘가 이겨요. 무조건 이쪽이 이기는 방향이에요. 기본 원칙. 알겠지? 기본 원칙. 닭이라는 글자는 누가 이겨? 싸워보자. 기억이 이기지? 그래서 닭으로 발음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니? 없다. 얘들이 없네. 누가 이겨요? 비읍, 시읍은? 비읍이 이기죠? 그래서 발음 어떻게 누가 이기는 거예요? 업으로 발음하는 거예요. 물론 뒤에 이제 따가 오기도 하겠죠. 자, 누가 싸워서 이기는 것까지는 이해했어? 그럼 그렇게 다 이겨내면 얼마나 좋겠냐.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예외를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럼 자음군 단순화의 요 이기는 과정의 예외를 여기 오른쪽 아래에다가 제가 쓸게요. 요거 이제 외워주셔야 됩니다. 랄랄랄라 개미 펑빵. 랄랄랄라 개미 펑빵으로 외워주세요. 알겠지? 랄랄랄라 개미 펑빵은 예외가 돼요. 랄랄랄라 개미 펑빵. 요 안에서 우리가 예외를 공부하는 거예요. 기본 원칙만 생각하면 되고 예외 안에서 이제 공부를 할 건데, 그럼 원래는 리을 기억 중에서 누가 이겨야 되니? 기억이 이겨야 되지. 근데 이때는 누가 이긴대? 리을이 이길 거래. 잠깐만, 아까 닭은 분명히 기억이 이겼는데? 그러니까 요것도 우리가 누구의 예외냐? 용언의 예외예요. 용언일 때 일부 예외예요. 자, 리을 미음은 원래 누가 이겨야 돼? 미음이 리을이 이겨야 되죠. 근데 지금은 누가 이기겠어? 미음이 이길 거예요. 그럼 리을 피읍은 누가 이겨요? 리을이 이겨야 되지만 이번에 누가 이기겠어요? 피읍은. 근데 피읍은 우리가 받침해서 소리 낼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무슨 소리로 바뀌어? 비읍으로 바뀌어요. 리을 비읍은 원래 누가 이겨야 돼요? 리을이 이겨야 되지만 지금은 누가 이길 거예요? 비읍이 이길 거예요. 그럴 때 리을, 미음, 피읍은 예외 없이 그냥 무조건 예외예요. 무조건. 그냥 무조건 예외예요. 이 안에서도 예외는 없어요. 오케이.
자, 봐봐. 아까 우리 자음분 단순화는 분명히 자음 두 개가 올 거라고 했었지. 그치? 그러니까 쉽게 접근하는 거야. 아니면 이거 글자를 다 분석하고 다 외워야 된단 말이야. 근데 쉽게 접근하자. 그러면 자음 두 개가 와서 그 자리 놓고 싸울 건데 그럼 누구 기준으로 이길 거라고? 원래 대원칙. 어? 어? 소리 나는 대로 아니야. 소리는 우리 소리에 의존해서 풀면 안 된다고 했잖아. 대원칙은 누가 이긴다고? 기억부터 이긴다고. 기억부터. 요거까지 이해했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여기 있구나. 넋. 누가 이겼냐? 기억이 이겼지. 야, 갑. 비읍 이기지. 왜? 순서가. 여기서 요렇게 써서 그래.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이렇게 되니까. 그럼 누가 이기는지는 알겠지? 그럼 그냥 이대로 우리가 읽다가 누가 나오면 리을 기억, 리을 미음, 리을 비읍, 리을 비읍의 받침들이 오면 예외라고. 알겠지? 예외. 그러니까 우리는 예외만 딱 외우고 가면 돼. 여기서. 그 예외를 은찬이가 뭐라고 외웠어요? 랄랄랄라 개미펑빵. 랄랄랄라 개미펑빵을 쓰고 시작하는 거야. 그럼 원래 이 리을 기억은 누가 이기겠어? 원래는. 그렇지. 원칙은 리을 기억 싸우면 얘가 이겨야 돼. 근데 이럴 때는 얘가 이길 거라고. 그럼 그 예외가 누구일 때? 용언일 때. 용언의 받침 리을 기억일 때는 얘가 이겨요. 그러면 용언의 받침 리을 기억일 때 용언의 받침, 용언의 어감 받침이에요. 리을 기억 뒤에 그냥 있으면 안 되고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 초성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어미, 어간 이거 다 기억을 해야 된다고. 그럼 이것도 한번 제가 왼쪽에 글자가 있으니까 여기서 바로 얘기할게요. 용언의 어간 말음이라고 하는 건 끝소리 받침이에요. 거기에 글자 누구 올 때? 리을 기억 올 때 어간 뒤에 누가 오겠니? 아까 어간 뒤에 누가 있었어? 이 기억은 어미 기억이겠지? 그때는 누가 이긴다고요? 리을이 이긴다고요. 원래 기억이 이겨야 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 말개는 원래 기본형이 무슨 글자였겠니? 말개. 말 다예요. 다로 끝나요. 항상 기본형. 우리가 근데 글자 외울 때 무슨 은으로 외우지. 그렇죠? 그거는 활용시켜서 외우는 거야. 영어 할 때 클린 어떻게 외워? 맑은으로 외우지. 깨끗한으로 외우지. 활용시켜서 외우는 거야. 항상 기본형부터 생각하면 다로 끝나야 돼. 그럼 얘는 글자가 발음이 어떻게 나오겠니? 이거 헷갈릴걸? 말달까? 막달까? 말다루고 생각이든지. 그죠? 아니야. 막아야 돼. 얘들아 디펜스 하세요. 꼭 디펜스 하세요. 막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는 말개라며. 자 다시요. 여기에서 요렇게 소리가 나면 얘는 지금 랄랄라 개미펑빵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왜? 리을 기억이니까. 리을 기억이니까. 그런데 그 뒤에 디귿이 왔어? 기억이 왔어? 디귿이 왔지. 근데 여기 분명히 뭐가 와야 된다고 했어? 기억이 와야 돼. 그때만 예외적으로 누가 죽어? 리을이 죽어주고 기억이 죽어주는 거야. 뒤에 기억이 오면. 생각을 해봐라. 야 어차피 기억 올 거, 어차피 기억 올 거 두 번 그냥 기억 발음할 바에는 리을 남겨주는 게 더 좋으니까. 요거 이해되니? 어렵니? 왜? 기억이 있으니까. 기억이 있으니까.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된다고. 특히 누구일 때? 용언의 어간일 때. 그쵸? 그럼 또 이제 자 이렇게 쓰면 이거 발음 어떻게 나야 돼? 커봐. 이제 또 용언이에요? 아니에요? 용언이에요? 아니에요? 그쵸. 이거는 명사죠. 그냥 용언이어야 된다고. 용언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꼭 있어야 되니까 제가 문법 첫 시간에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 품사에서 용언이 누구냐? 그럼 용언은 누군데? 동사와 형용사. 그럼 이건 발음이 어떻게 나야 되겠어? 얘는 명사니까 그냥 무조건 누가 이겨? 이거 이겨야 되지. 그치? 근데 이 소리가 어떻게 나니? 과가. 왜 과로 나? 하면 고디바사죠.
무슨 소리 되기까지? 그렇죠. 된소리 되기까지. 까지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서 문제를 짚어가면서 풀어야 돼요. 글자들을 짚어가면서 풀지 않잖아요. 문제 풀 때 날림으로 푸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요 부분 이해됐어요? 리을 기억 예외? 알겠지? 자, 리을 미음은 이건 그냥 무조건이야. 무조건. 그냥 무조건. 알겠지? 그래서 리을 미음은 리을 피읍은 피읍 이렇게 발음한다. 이건 지금 무조건에 대한 예시를 여기서는 다만 이렇게 설명을 안 했는데 제가 여기에 있는 조항들을 좀 각색을 한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이거는 그냥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리을 미음, 리을 피읍은 랄랄라 개미팡팡에 들어가서 얘들도 이겨요. 그럼 리을 비읍도 얘도 예외라고요. 이 예외 중에서도 또 조건적 예외라고요. 그럼 리을 비읍은 또 두 개가 있는데 먼저 밟아버립시다. 밥다로 시작하는 이 친구는 그냥 다 밥이에요. 이 밥다 이렇게 누르는 거 이렇게 밟아버리는 거 그때는 다 밥으로 발음. 뒤에 뭐 어미 관계없이 밥다 밟아서 뭐 이런 식으로 밥네. 근데 물론 이제 음운 변동 많이 일어나지. 그래서 그 얘기가 리을 비읍에 대한 얘기 여기에 있어요. 밥다. 근데 여기에 뭐 별 얘기는 아닌데 왜 자음 앞에서라고 했을까? 밥은 왜 자음 앞에서라고 했을까? 모음이 오면 어떻게 돼? 아 진짜 밟아버려. 이렇게는 어떻게 발음 소리 나요? 여로. 요거는 그냥 소리를 뒤로 넘겨준 거지? 그걸 뭐라고 한다고? 연음. 또 무슨 형태소예요? 형식 형태소 어미니까. 그래서 요 어미의 형식 형태소 밑에 또 동그라미 하나 치면 돼. 여기 똑같아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앞은 그냥 그대로 연음. 그냥 연음. 알겠죠? 그냥 연음. 요 시옷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라고 했을 때 요렇게 되면 원래 넋이 이렇게 되지만 이것도 고디바 사주에 들어가지. 그래서 된소리가 난다. 그럼 이거는 선생님 된소리 되기로 봐야 되나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알겠지? 그냥 연음시키면서 자연스럽게 된소리가 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혹시나 그냥 학교 선생님이 이거는 물어볼 만한 포인트이긴 하거든. 왜냐면 요거를 두 번으로 분석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이걸 그냥 당연하게 연음으로 한 번으로 그냥 연음밖에 안 일어난 거야 라고 하신 분들도 있지만 이거 연음 이후에 된소리 대기야 라고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왜냐면 문법은 가르치는 선생님들마다 기준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한테 이 부분은 한번 한번 부탁드리는 게 좋아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뭐 연습장이나 이런 데 적어가. 선생님 이게 분명히 이거는 그냥 연음시키면 이렇게 발음이 나는데 요렇게 가는 거는 그냥 연음으로 바로 가는 걸로 봐야 되나요? 1번 아니면 2번 요마저도 된소리 대기로 봐야 되나요? 요거를 한번 선생님들마다 왜냐면 선생님들마다 지금 학교에서도 국어 선생님이 한 분이 아니죠. 두 분, 세 분까지, 네 분까지 계시지 않니 보통? 세 분이니? 그치? 앞반, 뒷반, 중간반. 그래서 각각의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요거를 저 같은 경우는 된소리 대기가 된다라고 설명하는 입장이거든요. 알겠지? 근데 일부 학교 선생님은 이거 그냥 연음으로만 봐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이거 꼭 물어봐야 되는 포인트야. 근데 어떤 걸로 해도 말은 다 돼. 그러니까 그렇게 고민은 안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번에 그 단답형 나오니? 서술형 나오니? 아니요.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고민 안 해도 된다고. 그런데 한번 확인은 해보라고. 알겠죠? 자, 요거 1번이에요. 그래서 리을 비읍의 1번 예외. 자, 두 번째는요. 넙 친구가 있어요. 넙. 얘 기본형은 뭐였겠니? 열다겠지. 그럼 얘는 누가 이겨? 리을과 비읍 중에서? 리을이 이겨. 그래서 널따 이렇게 발음이 날 거예요. 선생님 얘는 왜 따가 또 된소리가 나나요? 여기 비읍이 얘를
된소리 되기 시키고 장렬하게 전사. 알겠지? 근데 어떤 경우에 리을 비읍의 예외냐면 넙다랗다, 넙동굴다. 여기 있는 두 개. 넙동굴다, 넙죽하다. 요 두 단어에서만. 물론 조금 더 핥히면 네 개의 단어도 제시가 될 테지만 일단 두 개. 넙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넙죽과 넙다랗다니요? 넙동굴군요. 여기서는 넙동굴이라 나오지. 넙죽, 넙동으로만 시작할 때만 넙으로 나요. 그래서 이럴 때만 우리는 넙으로 소리가 나는구나 라는 요 예시. 여기가 조금 복잡해요. 다른 건 다 쉬운데 랄랄라 개미펑빵에서도 리을 기억은 용언 예외, 리을 비읍은 밥다와 넙의 예외가 있겠구나 정도로만. 그럼 무조건 싸우면 누가 이겨? 그냥 기억이 이겨. 기억 쪽이 이겨. 앞쪽에 있는 애가 이겨 라는 대원칙을 가지고 대원 선생님의 원칙을 가지고 얘네들을 가지면은 랄랄라 개미펑빵을 읽고 여기를 우리가 공부해 준 거야. 용언, 밝다, 넓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만 공부하면 돼. 요거까지는 그냥 쉽게 외워지잖아. 랄랄라 개미펑빵까지는. 그치? 그래서 여기를 공부하시는 게 포인트예요. 딴 거 없어요. 됐죠? 그리고 하나 더.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수. 형식 형태수 누구 조사 접사 어미. 조사 접사 어미가 오면 그냥 그대로 연음. 그대로 연음. 오케이? 자, 그러니까 얘는 비슷해요. 누구랑 비슷하냐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랑 비슷한 거예요. 라는 얘기가 뒤에 나와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랑 자음군 단순화랑 비슷해요. 그러나 얘를 구분합니다. 왜요? 하나는 기체고요. 하나는 클락이니까요. 그러나 또 공통점은 있죠.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모음의 형식 형태소가 오면 그대로 연음. 이렇게 그대로 연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히읗 탈락부터 할게요. 순서가 히읗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히읗은 용언이 활용할 때요. 용언의 받침. 용언의 받침. 알겠죠? 용언의 끝소리 받침 히읗이에요. 용언의 끝소리 받침 히읗입니다. 용언 말고는 히읗으로 끝나는 글자가 명사에서는 없어요. 얘 빼고. 히읗으로 끝나는 우리 명사 있니? 히읗으로 끝나는 글자 있니? 단어들 생각해보면. 히읗으로 끝나는 날. 받침 소리에 히읗으로 끝나는 거. 히읗밖에 없어요. 이름 얘밖에 없어요. 히읗. 요거 유일해요. 명사 중에서. 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인위적으로 나는 만들어낸 소리니까 봐봐. 히읗을 이름을 이렇게 붙이는 거 아까 내가 맞춤법 할 때 요 원칙에 따라서 만들어진 글자이기 때문에 얘는 인위적인 글자예요. 그래서 얘가 뒤에 조사 2가 오잖아. 조사 2가 오잖아. 형식 형태에서 2가 오잖아. 그럼 무슨 소리가 나게? 히읗일까? 히읗일까? 이렇게 소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예외. 이거는 그냥 몰라도 괜찮아. 알겠지? 왜? 히읗 탈락과 관련 없어요. 히읗 탈락은 누구와 관련 있는 거예요? 용언. 알겠죠? 하나 더 봅시다. 선생님 요거 히읗은 여기 리을과 히읗이 싸워갖고 자음군 단수나 아닌가요? 자, 자음군 단수나 이전에 용언에 히읗이 들어가면 그냥 히읗 탈락이에요. 알겠죠? 요것도. 이거 자음군 단수나 아닌가요? 라고 하기보다 아니 히읗 탈락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누구니까? 용언이니까. 그냥 이때 히읗이 히읗 탈락 자음군 단수 아니에요? 그냥 히읗 탈락으로 봐 얘들아. 어차피 탈락이니까. 근데 용언이면 그냥 히읗 탈락. 알겠지? 자, 리을 탈락입니다. 리을은 용언이 활용할 때예요. 또 용언인가요? 아니요. 그냥 요거는 용언 활용 1번, 2번 단어 합성. 단어의 파생과 합성. 그래서 요 파생과 합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잠깐 요거까지만 설명하고 앞쪽으로 갈 건데 단어가 어떤 식으로 파생되고 어떤 식으로 합성되냐면 저번에 얘기했니? 아들 플러스 님은 글자 어떻게 써? 아드님이라고 하죠. 그럼 아들만 이러면 안 되죠. 딸도 그래야 되죠. 님. 이렇게 글자가 합성될 때도 형성될 때도
파생될 때도 이걸 파생이라고 합니다. 파생과 형성, 합성은 제가 앞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합성은 뭐냐면 얘들아 솔나무가 열리는 나무를 뭐라고 해? 소나무. 이렇게 우리가 발음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다 리을이 어디가 있어요? 탈락됐어요. 이렇게 탈락의 표시까지 써주면은 그냥 리을 탈락 끝. 둥근은 원래 무슨 기본형이었겠니? 둥, 글, 다. 여기에서 둥, 근이라고 해서 요 니은 소리가 더해질 거예요. 그러면 리을 어디 가요? 탈락돼요.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용언이라고 하는 요 친구가 항상 기본형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지? 용언형 기본. 꼭 기본형부터 생각을 해야 돼. 이런 단어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러분들 아는 문장 배웠죠? 안다. 아는 문장, 안긴 문장. 그럼 아는 문장의 기본형은 안다죠. 허그하는 거. 그러면 너 걔를 안니?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물어보니? 안니? 안고? 안니? 이렇게 물어보지 않냐? 지금 우리 여기 리을 탈락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안니 물어보겠지. 우리 근데 나 그거 안다? 나 알아. 나 알아. 라고 할 때는 그냥 안다 이렇게 하죠. 근데 이거 리을 탈락이다. 기본형이 뭔데? 그래, 기본형부터 생각하는 거야. 알다. 그럼 알다인데 갑자기 이 니은은 왜 들어갔을까? 이 니은은 그러니까 누굴까? 존재가? 어미 중에서 선어말 어미라서 그래요. 선어말 어미 니은 혹은 는. 요게 뭐냐면 현재 시제를 나타내주는 어미예요. 현재 시제를 나 지금 알아. 나 안다. 그럼 그때 니은이 오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니을 누가? 얘 탈락하는 거라고. 그래서 니은이 오면. 그래서 그냥 안다, 내가 안다. 요 안다 허그도 발음 달리 나네. 이렇게 발음 나네. 왜요? 용언의 어감 마칭 니은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글자 표기로 장난칠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학교에서. 표기만 보면 안 되고 그 기본형도 생각해야 되고 그것을 리을이 없어졌구나. 그럼 이 니은은 누굴까? 선어말 어민가? 근데 이 정도까지 생각이 팍팍팍팍 안 들잖아. 그치? 그러려면 최대한 기본형부터는 생각해 주라고. 첫 번째 스텝은 기본형부터예요, 항상. 알겠죠? 막 이거까지 팍팍팍팍 소리가 생각이 안 난다면 기본형부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이고 요 얘기 이제 파생과 합성이라고 하는 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뒤에 이제 니은 첨가하면서 조금만 더 하고 여기 밑에 보자. 얘들아, 으 탈락할 때는 용언에 또 용언이에요. 으로 끝나는 어간이까지가 하나야. 용언이 어간이 뭘로 끝나야 돼? 으로 끝나야 돼. 알겠지? 그래서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예요. 그러니까 아라 어라 요 달을 어미 달을요. 아라 또는 어라라고 활용시켜 보면 돼요. 자, 제가 이렇게 불을 끄다죠. 기본형은. 제가 명령해 보자. 불을 꺼라 하면 표기가 어떻게 돼? 불을 꺼 라 이렇게 되지. 기본형은 누군데? 다예요. 그럼 어미 활용은 다가 누구로 활용된다고요? 어라로 활용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안 넘어온 애 누구예요? 어디 갔어? 탈락. 그래서 탈락. 알겠지? 기본형에서 없어지면 탈락. 아까 간 애들 있지. 그래서 내가 명령했지. 야, 저쪽으로 가! 집에 가! 했지. 그럼 얘 기본형은 누구? 응? 가다. 그럼 여기서도 이제 말장난. 그럼 이 어미가 다가 아예 탈락했다. OX. 왜? 그냥? 안 되지. 활용 먼저 해야지. 가, 라.
너 집에 가라 할 때 근데 요건 라는 또 생략될 수도 있죠. 집에 가 하면 활용되고 여기 소리와 여기 소리가 지금 같죠. 여기 소리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가, 아가 이렇게 되니까 하나 그냥 지워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무슨 소리가 없어졌어요? 아가 없어졌죠. 써라. 아, 글자 좀 선생님 제대로 써 할 때는 기본형 누구? 쓰다. 아, 또 헷갈리죠? 의탈력일 때는요. 기본형부터 생각하세요 항상. 야, 졸려면 좀 서. 졸려면 서는 기본형 누구? 서다. 그럼 여기는 어미 활용됐겠지. 뭘로? 어라 라는 생략될 수 있어요. 그때 어가 반복되니까 하나를 지워주는 거. 기본형부터 생각할 수 있겠니? 이게 기본이야. 그렇죠? 자, 여기까지 이제 탈락에 대한 얘기고요. 자, 뭐 필기할래? 오케이, 필기하고 앞에 형태소 얘기 조금만 더 합시다. 다음 주에 문제 지금 지난주에 어저께 뭐 나눠주거나 지난주에 나눠줬던 거랑 오늘 나눠준 거 있거든. 꼭 다 풀어보셔야 돼요. 풀어보시면서 해야 되고, 자, 앞쪽으로 넘어가면 우리 10페이지에 아마 형태소 얘기하다가 10페이지 맞니? 여기 형태소. 여기 이렇게 막 썼었지. 그리고 지금 아마 요 욕화본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여기 수업을 안 한 친구들이 있을 거니까 일단은 그냥 이거 보고 베껴놔야 된다. 10페이지에 뭔지 모르겠지만 다 베껴놔라 라는 거. 잘 안 보이면은 제가 요것만 캡처해서 그 카톡방에 올리겠다 라는 거. 자, 지금 얘기할 거는 단어의 짜임이거든요. 단어의 짜임이라는 거는 단어가 어떤 식으로 형성되어 있느냐 그 얘기예요. 형성. 그러니까 만들어져 있느냐. 형성. 10페이지. 10페이지 맞아? 여기 부분. 그래서 우리는 단일어와 복합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전에 우리는 하나 요 글자를 알아야 돼요. 어근이라는 글자. 어근이라는 글자. 그럼 어근은 뭘까라고 할 때 이 어근은 지금 우리 어떤 파트에서만 나오냐면 형태소 파트에서만 나와요. 그럼 형태소는 제가 뭐라고 어저께 강조를 했니? 형태를 하나의 요소로 파악하는 거라 했지. 어떤 형태? 뭐만 있으면 돼? 뜻만 지니면 되는 형태야. 그럼 어근은 자, 이 근자가 무슨 근자일까? 뿌리예요. 뿌리 근자 알죠? 그럼 이거는 어짜는 단어겠네? 그럼 단어의 무슨 뿌리가 되겠니? 지금 우리 뭐 배우고 있다고? 뜻. 그래서 뜻의 뿌리예요. 그래서 단어의 내 집안에 PT가 있어. 퇴장하세요. 올릴게요. 자, 단어의 뜻의 뿌리예요. 뜻의 뿌리. 그럼 이때 뜻의 뿌리다라는 거는 근본이 되는 거. 그래서 실질적인 뜻이 되는 거. 근본이 되는 실질적인 의미, 실질 의미, 그 단어의 근본적인 의미. 그래서 이 친구를 우리는 무슨 형태소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 위에서 실질 형태소, 그치? 실질 형태소 자체가 어근을 얘기하기도 해요. 어근. 그러면 자립인가요? 몰라. 그건 없어. 그냥 실질 형태소의 다른 이름이 어근이야. 알겠지? 근데 거기에는 어간도 들어간다. 다시요. 그럼 이제 실질적 의미니까 실질 형태소는 어근이라고 하고요. 단일어는 어근 혼자 있는 거예요. 어근 한 개만. 근데 요런 경우가 있어요. 요런 경우. 어근에 플러스 용언의 어미 기본형, 용언의 어미 기본형인 다가 붙은 것도 우리는 단일어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그냥 먹다, 보다 할 때 어근은 누구예요? 보도 뭐예요? 어근.
선생님이 어간이잖아요. 맞아요. 어간이 어근이 될 때는 단일어예요. 어간이 어근이 될 때. 무슨 차이인지 잘 모르겠죠? 요거는 옆에 가서. 아까 우리 안따라는 단어를 했어요. 허그. 그럼 이거를 이렇게 나누면 얘는 어간이자 어미이기도 해요. 항상 어간과 어미가 친구야. 용언에서만 있으니까. 얘는 용언에만 있는 거잖아. 그러면 어근은 누구한테 있을까? 용언뿐만 아니라 모든 단어예요. 모든 품사에서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봄이 거의 다 갔지? 그럼 봄은 얘들아 스프링이란 뜻이 있지. 실질적인 뜻이 있지. 그럼 얘가 어근이에요. 여름은요? 썸머라는 뜻이 있죠? 그럼 얘가 어근이에요. 하나 더 잘라보자. 여름 자를 수 있니? 잘라지면은 썸머의 느낌이 어떻게 돼? 여름. 사라지지? 자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덩어리로 봐야 돼요. 뜻의 의미로. 그러면 지금 여기 어간과 어미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얘는 어간이자 또 뭐가 될 수 있어? 어근도 될 수 있어요. 왜? 그냥 어미 혼자 붙은 거니까. 여기에서 이제 의문의 변동 하나만 더 얘기할 건데 우리 이런 경우가 있죠. 내가 아는 거 말고 안쪽으로 쏙 들어가는 거, 안기다. 그럼 그럴 때 잠깐만 이거 어간 받침 니은 뒤에 여기는 선생님 어간 받침 니은 뒤에 여기는 분명히 된소리 대기 조건 2번 조건 아니었나요? 용언에 어간에 니은 미음이 들어갈 때 뒤에 오면은 된소리 대기 조건 아니었나요? 라고 하는데 발음 한번 해볼래? 발음 안기다야 안기다야? 안기다지. 그럼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지. 잠깐만 이거 뭘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간을 파악하세요. 어간. 자, 이거 어간 어디까지일까? 어간을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선 변화하는 부분 어미 활용을 시켜봐야 돼요. 해볼래? 안기다 안고 아니야 그거 아니야. 여기까지가 어간이거든. 왜요 선생님? 이라고 할 때 이 기라고 하는 이 친구가 누군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 기는 제가 어저께 얘기했던 이 친구예요. 누구? 접사. 자, 접사의 기본 개념 보자.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주는데 의미를 어떻게 해준다고? 더해준다고요. 그럼 어떤 의미가 더해주는지 한번 파악해 봅시다. 자, 안다는 누가 앉는 거예요? 내가 앉는 거지. 기가 들어가면서 어떤 느낌이 더해졌어요? 기가 들어가니까. 이런 거 영어에서 뭐라고 해? 쏙 당하는 거. 응? 수동이라 배울 거죠. 근데 앞으로 이제 국어에서 빠르면 여러분들 기말고사에 나옵니다. 피동접사라고 해요. 피동접사. 의미가, 자, 동자는 우리 동사 맞아요. 동작이에요. 내가 동사는 항상 동작이라고 읽어주라고 했었지? 자, 피자가 뭐냐면, 우리가 당하다, 입다, 뭐 피해를 입다, 입다라는 건 옷을 입다가 아니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나한테 오는 거. 그래서 해를 입은 사람은 뭐라고 해? 피해자. 고소를 당한 사람은 뭐라고 하니? 피고. 이번에 대통령 파면되면서 누구를 파면한다고 해서 청구인이냐 피청구인이냐? 그치, 피청구인이지. 그럼 그 사람은 뭘 당한 거야? 청구를 당했잖아. 오케이? 그 피의 느낌 왔어? 이거 모르면 나중에 피 흘린다 진짜. 그럼 다시요. 얘를 그러면 우리는 접사라고 한다고요. 근데 접사는 누구 뒤에 붙는다고요? 항상? 접사는 누구 뒤에 붙어? 어근에 붙어. 아, 그러면 요 아는 누구였어? 어근이었네. 그래서 어근과 접사가 붙는 순간 얘가 하나의 어간을 이루어요. 알겠죠? 어간은 우리가 용언을 활용시켜 봐야만 알아. 그런데 의미가 달라지면 안 돼. 활용할 때. 앉는 거는 내가 앉는 거지만 안기는 건 내가 당하는 거잖아. 그럼 활용시킬 때 어떻게 활용해야 돼? 안기다는. 안기고, 안기니, 안기네. 이렇게 활용해야 된단 말이야. 안기니, 안기고, 이렇게 활용하라는 거야. 알겠지? 의미가 달라지면 안 됩니다. 활용시킬 때. 그럼 아예 단어가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요 피동접사 몇 가지 알고 있으면 너무 좋은 게 얘들아 이, 히, 리,
기, 이히리기. 나중에 이거 이히리기, 우구추 이런 글자들 배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제시된 건 기가 제시됐는데 하나 알아야 되는 게 또 희도 알아야 돼요. 나중에 희는 거센 소리 내기 하면서 또 언급을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접사가 붙으면서 만들어진 글자 있죠. 접사가 붙으면서 어근에 접사가 붙으면서 어근에 접사가 붙어요. 근데 요거는 뒤에 붙으니까 접미사라고도 얘기를 하겠다. 영어에서 접미사 공부했었지? 또는 앞에 붙으면 접두사라고 얘기를 해요. 어디에요? 어근에요. 그럼 요런 글자를 우리는 파생어라고 얘기를 해요. 파생어는 어근에 접사가 붙는 구조예요. 알겠죠? 어근에 접사가 붙는 구조. 파생. 그럼 이때 파생은 파자가 우리가 파여름의 파자는 깨트리다 파자인데 이때 파는 여러분들 지금 어느 파에 속해 있니? 지금 어느 파에 속해 있니? 어느 조직에 속해 있니? 옥정파에 속해 있지 않아? 아니 맞아, 그 파거든. 그럼 이게 그 갈래, 그 무리, 그 조직이라는 파예요. 그래서 이 파생은요 조직을 이루어요. 어떻게 조직을 이루냐면 그냥 들어보세요. 개라는 접사를 붙일 거예요. 제가 항상 접사할 때는 이렇게 붙임표를 써요. 마이너스 짝대기 아니고 붙임표라고 하는데, 자, 이런 접사를 만들어 붙여주면 앞에 동사일 때 동사의 어근을 한번 붙여볼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짝 찝는 거 찝개라고 하죠. 찝다. 근데 찝다에 찝 플러스 개 하면 얘들아 품사가 뭐가 되니? 명사가 돼버리지. 지우개 있니? 지우다. 지우다의 지우, 개. 또 뒤집다, 뒤집, 개. 요 개의 파를 이루어요. 조직을 이룬다고. 그냥 개로 다 연결이 된다고. 그게 파생의 개념이에요. 또 반대로 맨입, 맨손. 자, 요 맨이라는 거는 사람 아니지. 요 맨이 아니고 맨손 하면은 그냥 손은 아닌 것 같지. 어떤 손이야? 아무것도 없는 의미를 더해주는 거예요. 어떤 단어 안 보여 지금? 뒤에 접사, 명사, 개, 뭐 어떤 거? 뒤집다. 그러니까 동사의 어근을 다 붙여봐. 그럼 다 명사가 된다. 그럼 이거는 활용일까 얘들아? 아니요, 활용 아니라고 했지. 활용하면 품사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어미활용 품사 불변이라고 했지. 다시요. 맨을 붙이면은 아무것도 없는 손, 이렇게 의미를 더해주죠. 그래서 자, 첫 번째 아무것도 없는 이라는 의미를 더해줘요 라는 접사가 여기에서 의미를 더해줘요. 그래서 새로운 단어로 파생돼요. 두 번째, 접사를 붙으면 가끔씩 품사가 어떻게 돼요? 가끔씩 품사도 가끔씩 변화시켜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접사에 대한 개념. 조금씩 접사가 구체적으로 좀 잡혀야 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접사라는 말인데, 그럼 맨은 파가 이루어지니? 네, 맨손, 맨발, 맨입. 할 때 요 맨입이라는 글자도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이번에 의문의 변동할 때. 맨입 한번 해볼까? 이거 발음 어떻게 나오니? 맨입. 맨입. 잠깐만, 이거 그러면 뭐가 어떻게 됐어? 여기가 이렇게 체크해주면 니은이 어떻게 됐어? 생겼네? 그걸 우리는 되게 뭐라고 표현했니? 고차원적 언어로 니은 첨가. 기억나니? 니은 첨가? 첨가에서 우리 니은 첨가 있었다는 거? 자음처럼. 오케이. 그래서 니은 첨가. 아직 니은 첨가 안 하셨잖아요. 아니 그럼 이거 니은 첨가를 알고 있었으면 보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오늘 이따가 니은 첨가까지 하려고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파생어였고, 자, 어근과 어근이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친구를 우리는 합성어라고 얘기를 해요. 합성어. 예를 들어서 우리 돌다와 가다. 돌다와 가다가 합쳐지면 뭐가 되니? 돌다와 가다가 합쳐졌어. 가, 다. 돌아가다 이렇게 글자가 합쳐져서 우리는 한 단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 어미를 써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오다와 가다 합쳐주면 뭐가 돼? 오다와 가다는 오가다. 이렇게 그래서 오다와 가다, 뭐 돌아가다 이런 단어들은 다 어근이잖아요. 돌다와 가다, 오다와 가다의 어근과 어근이 합쳐서 만들어진 건 합성어라고요. 접사의 느낌 아닙니다. 자, 요 얘기를 이제 왜 하냐면 다시 이제 돌아옵시다. 어디 부분이냐면 여기에요. 의문의 변동. 자, 밑에 보면 이제 첨가. 첨가하려고 해요. 첨가. 자, 첨가의 개념은 요 니은 첨가가 하나 있고요. 니은 첨가 하나 있고요. 학교에서 혹시 프린트 꼭 한번 갖고 오셔야 돼요. 사이소리 현상까지 구분을 하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첨가 제가 할 때 니은 첨가 하나만 제대로 공부하면 돼 라고 해서 니은 첨가 얘기했었고, 근데 얘가 1번이 니은 첨가였고 2번이 사이소리 현상이에요. 사이소리 현상이 교과서에는 나와 있는데 학교에서 정작 가르치지 안 가르칠지 몰라서 여기 의문변동 다 안책 안 나갔지 학교에서. 그것 때문에 조금 내가 딜레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얘와 얘는 상당히 비슷한데 달라서 그래요. 요거는 제가 만든 표시예요. 비슷한데 달라요. 그럼 뭐가 다르냐라고 했을 때 일단 사이소리 현상은 대표적인 글자가 뭐냐면 우리 나무 플러스 가지. 이렇게 하면 우리 어떻게 발음할래? 나무가지로 발음을 할 수가 있어요. 원래 요 발음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는 표기까지 한다. 무슨 표기를 하니? 사이, 시, 옷 표기를 초등학교 때 했었잖아. 자, 근데 이거는 소리 현상을 공부하는 거고요. 표기예요. 달라요. 개념이 지금 범주가 달라요. 기준이 달라요. 그러면 나뭇가지라고 하는 이 글자를 우리가 합성어로서 이거 만들 때는 표기 어떻게 할 거야? 나, 묻, 가, 지로 표기를 하죠. 그럼 다시요. 얘에 대한 소리를 한번 써봅시다. 우리 의문의 변동 다 적용해서. 의문의 변동 적용해서 소리 써보자. 나, 묻, 가, 지가 됐다가. 자, 그럼 여기는 뭐가 일어난 거예요? 음절에 끝소리 규칙이 일어났다가 또 고디바에 고디바 사조가 걸쳐 있으니 나, 묻, 까지라고 발음을 해도 되죠. 원래는 나무에 시옷은 없으나 시옷을 써줌으로써 의문의 변동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럼 실제 우리 나뭇가지라는 단어를 한번 제가 사전에서 검색해 볼게요. 어느 발음이 맞나? 항상 저는 네이버 국어사전을 깔아두길 권장합니다. 자, 나뭇가지를 여러분들이 사전에서 검색하면은 소리가, 아니, 나무는 아직 아니고. 소리를 두 가지로 규정을 해두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원래 음은 나무까지예요. 제가 첫 번째 썼던 소리. 나무 플러스 가지니까. 근데 두 번째 소리도 인정하고 있죠. 나뭇가지. 이거는 사이시옷을 썼을 때의 소리를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럼 뭐가 맞나요? 아니, 둘 다 맞아요. 이럴 때. 둘 다 맞아요. 둘 다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럼 요거는 사이소리 현상, 사이시옷 표기가 누구랑 비슷하다고? 니은 첨가랑 비슷하다고요. 자, 요게 비슷한 건 아닙니다. 요거 비슷한 건 아니고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돼요. 된소리 대기랑. 이거 된소리 대기 아니에요. 어떨 때만 된소리 대기였어? 밑에 것만 된소리 대기야. 근데 그냥 나무 플러스 가지는 된소리 대기 조건 하나도 안 들어가지. 뭐 용언이니? 한자어 리을이니? 예사소리 플러스 예사소리니? 하나도 안 들어가지. 그래서 이런 글자 중에서 대표적인 글자가 또 뭐 있냐면 뭐 텀블러 있는 사람 있니? 물병 있는 사람 있니? 할 때 물병. 물병이라고 해. 물병이라고 해. 병이라고 하지. 그럼 여기 된소리 왜 나? 한자어 리을이라서? 아니, 물자는 아니라 물수라는 한자가 있잖아. 그럼 여기 왜 나? 이게 사이소리 현상이에요. 이유를 잘 몰라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사이소리 현상 첫 번째가 된소리가 덧날 때.
1번 된소리 덧남. 그래서 이거는 된소리 대기랑 구분하셔야 된다. 여기가 어려워요. 자, 이건 이제 문제 풀면서 계속 연습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니은 소리 덧남. 니은 첨가 아니에요. 3번 니은 소리 덧남. 이라고 세 가지 사이소리 현상이 있는데, 그럼 사이소리 현상은 어렵죠. 어려운 거 알아요. 근데 조금만 버티고 참고 합시다. 사이소리 현상은 무조건 합성어에서만 일어나요. 아까 얘기했던 합성어만. 파생어 안 돼요. 그래서 다 합쳐지는 글자들이야. 글자가 합쳐질 때 일어나. 그러나 니은 첨가는 합성어도 되고요. 파생어도 돼요. 둘 다 가능하다는 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차이점, 첫 번째 차이점은 누구? 얘네들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거 구분하는 문제는 잘 안 나올 거예요. 잘 안 나오는데, 니은 첨가는 위치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자, 우리가 글자가 분명히 합성과 파생은 두 개가 더해지는 느낌이었잖아. 그쵸? 뭐 어근, 접사어근. 그때 니은 첨가의 위치가 어디서 일어나냐면, 여기에서 첨가가 돼요. 위치 잘 잡으세요. 뒤에 초성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뒤에 소리가 이 소리일 때예요. 또는 이 반모음 소리, 이중모음. 자, 1번 여기 위치 첨가,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이 소리일 때 라는 겁니다. 아, 지금 머리 아프다. 그치? 두통 플러스 이때 먹는 약 이거. 그럼 두통 약이라고 쓰는데 소리 어떻게 나? 두통 약. 왜 약이 들어갔어요? 니은 첨가 여기 됐고요. 여기 있는 거 이 소리의 이중모음이고, 얘는 두통 플러스 약이니까. 요거 이해됐어? 아까 맨입도 했었죠? 맨 플러스 입 할 때는 맨입으로 왜 소리 났어요? 파생어이니까요. 접사이니까요. 그래서 여기 이 소리가 있으니까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응용을 하면, 얘들아, 우리가 두통약을 먹을 건데 알약이 좋니? 물약이 좋니? 먹을 때. 알약? 그럼 물약 먹으면 안 돼? 둘 다 좋아요. 왜요? 둘 다 니은 첨가 일어나니까요. 그럼 소리 어떻게 나? 알, 약. 이 되었다가 이제 또 고민해야 되는 게 있지. 무슨 고민? 여기서 일어나는 거. 여기서 뭐가 일어날까? 둘 중에 하나겠다. 비음아, 유음아? 발음해봐. 안약이야, 알약이야? 유음아. 그치. 그렇게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절대 우리가 의문의 변동 하나만 물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복합적으로 섞어서 물어볼 거란 말이야. 그럼 이거는 니은 첨가 후 유음아라고 해야 돼요. 물약은요? 똑같죠. 물 플러스 약 갖다가 물약 유음아까지. 요렇게 해줘야 되는 것 때문에 니은 첨가를 얘기한 거고, 자, 니은 첨가는 요거 합성어 파생어 관계없이 일어난다. 그럼 사이소리 현상은 또 요것도 글자가 합성어일 때예요. 그럴 때 더해지는데, 자, 첫 번째 니은 소리가 덧나는 건 어디서 덧나냐면은 여기서 덧나요. 받침이 없을 때 글자가. 가끔 저한테 그러더라고. 선생님 콧날이 되게 높으시네요. 코 플러스 날이거든요. 발음 어떻게 나니? 콧날이라고 나지. 그치? 그럼 얘가 이 니은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는 비음 아니? 비음아 조건 아니지? 아무것도 없지? 근데 그러니까 이걸 덧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 표기, 그래서 우리 표기 어떻게 써? 요렇게 쓰면 비음아로 설명이 가능하거든. 그쵸? 다시요, 또 니은 소리가 덧난다라는 거는 여기 한 번 더해지고요, 여기도 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니은 첨가랑 비슷해요. 여기 니은 더해지는 건 니은 첨가 비슷해요. 하나 더 보자. 여러분들 상추가 좋아요? 깻잎이 좋아요? 관심 없어요. 저는 니은 첨가가 관심 있지. 자, 깨 플러스 이 발음 어떻게 나니? 그치, 깬. 자, 요거 막간으로서 여기도 의문의 변동 해야 돼. 그럼 니은 여기 더해주고 여기 더해줬는데 원래 여기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그게 니은 첨가라고 생각하면 돼. 니은이 덧나. 근데 그렇게 일어나니까 우리는 어떻게 표기해? 요렇게 표기하지.
알겠죠? 원래는 없어 저런 글자들이. 그러나 소리가 뭔가 여기서 덧나요 라는 표시를 해주려고 사이시오 표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잠깐 끊고 여러분들이 확실히 해야 되는 건 니은 참가예요. 일단은. 근데 학교에서 만약에 프린트해서 사이소리 현상까지 구분을 해줬다? 여기까지 비교 대조 해줄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어렵니? 그럼 문제 풀면서 계속 하면 되지. 하나 더. 사이소리 현상은 나중에 이거 나중에 설명할게. 여기까지만 하자. 자, 밑에 반모음 첨가, 요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반모음 첨가 같은 경우는 모음 시리즈로 설명을 할 거거든요. 모음 시리즈 첫 번째 모음 축약. 그리고 반모음 첨가. 근데 하나 숨어 있는 애가 있어요. 반모음 교체라고. 그래서 얘는 요렇게 포함되는 관계예요. 그리고 얘는 완전히 다른 애예요. 라고 요런 개념은 모음 시리즈로 제가 한 번 더 설명할 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문제를 풀어 오셔야 되는데 문제 풀면서 꼭 이렇게 푸셔야 된다고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여기는 그냥 풀면 되는 거고. 여기에서 문제 풀 때 깊고 이렇게 단어가 체크가 돼야 돼. 그러면서 소리를 써줘야 된다고. 피읍은 소리 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건 뭘로 바뀌어? 깊고로 갔다가 잠깐만 아니야 아직도 고디바 사조가 남았어. 그럼 뭐가 나야 돼? 깊고로 가야 돼 라고 이렇게 해서 이것까지 힘들면 여기 체크만이라도 해서 글자에 체크만이라도 해서 그렇게 해서 밑에 보니까 된소리 되게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일어났지? 그럼 이렇게 지워주면서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체크하면서 눈으로 왔다 갔다 푸는 거 아니야? 뭐가 움직여야 돼? 손이 움직여야 돼? 펜이 움직여야 돼?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표시가 하나도 안 돼 있다? 그럼 문제 안 푼 거라고 저는 인식을 해요. 네, 선생님 저 열심히 풀어왔는데 안 푼 거야. 내 마음에 안 푼 거야. 문법은 이 정도까지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알겠죠? 요거 해와야 된다. 여기까지.